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516쪽 걸쳤네요. 516. 자, 오늘 소액보전금 제도인데요. 제목이 맨 위에 3번. 소액보전금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의 최우선 변제권. 이게 이제, 액수가 좀 바뀌었어요. 다 500만원씩 다 올랐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전문주까지 한 게 주인법, 상위법 일단 대항력 채권이지만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게 이제 인도받고 주택을 인도받고 즉 이사 들어가고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만약에 임차 들어간 집이 이제 경매 들어갔어요. 자, 내가 이 집에 이제 우리 임차 들어갔는데, 근데 보증금 1억에 임차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경매 들어갔어요. 경매 들어갔을 때 이제 요 경납대금에 남들보다 먼저 우선 변제 받는 거, 우선 변제권. 이거는 이제 경공매에서 우선 변제 받는 겁니다. 경매, 공매에서. 자, 경매는 우리 금요일에 중개사법 시간을 배웠잖아요. 자, 우선 변제 받습니다. 여기는 대항력에다가 엔더, 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죠. 확정일자. 그러면 확정일자 순서대로 우선 변제를 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배웠는데, 만약에 2월 1일 날 이 집에 저당권자가 있었다. 저당권 은행, A은행이 만약에, 야, 보증금이 1억 있었다. 채권 최고의 채권액이. 그 다음에 2월 3일 날 저당권자 B은행이 또 1억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월 10일 날 이제 여기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2월 10일 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있다. 임차보증금이 1억이다. 자, 그럼 요게 이제 경매 들어가면 만약에 2억 5천만 원에 경락이 됐어요. 그럼 이제 경락 받은 사람이 정이죠. 정이 경락되면 딱 내면 이 집주인이 정으로 바뀌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등기할 딱 낙찰되고 경락되고 납입하는 순간 정이 소유자예요. 그럼 요 2억 5천만 원 가지고, 자, 배당기일 날, 자, 이제 이 사람도 배당 요구해야죠. 돈 달라고 배당 요구했어요. 그럼 이 순서대로 이제 배당을 준다. 이게 이제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럼 요게 이제 2월 1일 날 1순위니까 1억 먼저 배당해주고, 또는 2월 3일 날 2순위니까 1억 배당해주고, 이 사람 2월 10일이니까 3순위가 이제 우선 변제를 받는데 순위대로. 그러니까 보증금 1억인데 여기는 이제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얼마밖에 못 받아요? 네? 잠깐만요. 예. 그럼 수업을 좀. 자, 그러면 이제, 요게 1. 이걸 여기 얼마 남았어요?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여기는 5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5천만 원. 이 5천만 원 못 받았잖아. 못 받았지만, 자, 여기부터 말소한다 그랬죠? 말소하니까 이것도 말소당해.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우선 변제는 5천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쫓겨난다는 거죠. 쫓겨나는 거 5천만 원을 못 받고. 몇 페이지냐면 오늘 516쪽이에요. 516. 5천만 원밖에 못 받고 이제 쫓겨나는 거야. 이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지금 전세 사기 당한 사람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게 있으니까 못 받으니까 쫓겨나는 거야. 자, 요번에 요거하고 좀 다른 게, 요게 이제 우선 변제권이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임차 들어간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야.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보세요. 1순위 저당권 요거. 1순위 저당권에서 얘보다 먼저 준다는 거예요. 먼저. 자, 늦었잖아요. 그죠? 순서가 늦었지만은 1순위보다 더 먼저 준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라 그래. 여기 액수가 이제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자, 지금 일단 우리 자, 서울의 경우는 자, 조금 더 서울의 경우는 만약에 임차 보전금이 좀 바뀌었습니다. 1억 6,500이라고 하죠. 1억 작년까지만 1억 5천이었는데 1억 6,500만이야. 자, 1억 6,500. 만약 1억 6,500이라면 자, 1억 6천이면 안동 같은 경우는 7,500이고요. 좀 바뀌어서 조금 이따 얘기 드릴게요. 안동에서 7,500이라면 이하라면 순서는 늦었지만 얘보다 먼저 준다는 거야. 이걸 최우선 변제라 그래. 그러니까 완전히 순서를 바꾸는 거죠. 자, 그걸 보도록 하죠. 그 3번에 일단 줄거보세요. 소액 보전금 임차인, 더 줄여서 소액 임차인이라 그래요. 소액 보전금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이니까 자, 먼저 있는 저당권보다 더 먼저 준다는 거야. 그 요건을 외워줘야 돼. 자, 제8조 갑니다. 제목에 줄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전금 중 일정액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다 주는 게 아니고, 자, 보전금 중에서, 자, 소액 보전금, 자, 서울의 경우는 지금 1억 6,500이야. 작년까지만 1억 5천이었는데, 이게 전번달에 바뀌었어요. 1억 6,500만 원. 이 사람을 소액 임차인이라 그래요. 소액 임차인. 이 사람이 다 주는 게 아니라 5,500만 원까지만 요 1순위, 2순위보다 먼저 준다는 거죠. 5,500만 원까지만. 여기까지만 먼저 최우선 변제를 받고, 그럼 얼마 다 못 받았어요? 1억 6,500을 얼마 못 받았어? 아니죠. 1억 1,000이죠. 1억 1,000은 못 받았으니까 1억 1,000은 요거보다 후순위로 1억 1,000을 받는다는 거야. 요걸 최우선 변제라고. 최우선 다 주는 게 아니고, 배울 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보전금 중 일정액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의 경우는 1억 6,500만 원 중 5천만 원까지만 일단 먼저 최우선 변제를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못 받은 것은 우선 변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받을 수도 있죠. 후순위니까, 그죠? 자, 일단 그걸 갖다 자, 일단 외우고 8조. 보전금 중 일정액 보호. 자, 제1항. 요걸 외워야 돼. 임차인은 줄거든요. 보전금 중 일정액을 여기 외워야 돼. 보전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이게 다른 담보물권자 이거요. 저당권자, 선순위 저당권보다 이런 뜻이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더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고 내우셔야 된다. 임차인은 뭐 중 얼마? 보전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즉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더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최우선 변제라고 그래. 자, 이 경우 요걸 외우셔야 돼.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줄거세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제3조 1항 요건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게 포인트다. 자, 요건이 뭐였죠? 자, 요거는 우선 변제가 아니라 최우선 변제니까, 자, 요걸 외워줘야 된다. 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경매 신청 등기가 바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야. 우리 금요일 배웠죠? 경매 시작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뭘 갖추라?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이건 확정일자가 필요 없죠. 확정일자 안 갖춰도 돼요. 최우선 변제는 진짜 가능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뭐만 갖추면 된다?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야. 이게 최우선 변제 요건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자, 보전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뭐 하기 전에 뭘 갖추라?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옆에 적으세요. 확정일자 X입니다. 요거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 변제를 받아요. 그래서 만일 출제 확정일자는 없어도 된다. 자, 그 밑에 이제 제3항 보세요. 동그라미 3번이 제3항이야.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 주고 나간다.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 요걸 소액 임차인이라 그래. 소액 임차인 및 보전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은 8조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줄거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해. 그래서 대통령령이 전번달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밑에 1, 의로 옵니다. 의.
자, 동그라미 1번만 외웁시다. 임차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요걸 소액 보증금이라 그래. 자, 서울 일대 얼마?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 최우선 변제권. 자, 2번 외워야 되는데 2번. 자, 최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줄거세요. 뭐 하기 전에 뭘 갖춰야 된다?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야 됩니다. 즉,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고, 뭐는 필요 없다고?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다는 점. 이게 포인트예요.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받는 요건이지, 최우선 변제받는 요건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가액, 가로 열고, 대지가액에 포함해 2분의 1 범위에 한한다. 이거예요.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에 한한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은행에 가면, 자,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야. 은행에 가서. 자, 그럼 어디에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에 삽니다. 그러면 뭐부터 물어본다 그랬어요? 방이 몇 칸입니까? 그부터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최우선 변제.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는 방 한 칸당 뭘 먼저 준다고? 5,500을 먼저 준단 말이야. 방이 만약에 4칸이다. 4칸이면 얼마 빼고 빌려준다고? 5,500 곱하기 4야. 그럼 얼마예요? 2억 2천만 원 빼고 빌려준단 말이야. KB의 시세에서.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 자, 만약에 저당권자 오늘 은행에서 만약 오늘 2월 1일이라고 하죠. 오늘 돈 빌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야 지금 임차를 안 났어요. 근데 은행 직원이 모르고 그냥 빌려줬어요. 자, 빌려줬더니 나중에 한 열흘 있다가 여기 소액임차, 여기 소액임차인 A, 소액임차인 B, 소액임차인 C, 소액임차인 D, 이렇게 요 사람들한테 뭐 1억 5천씩 임차를 놨어요. 경매 들어가서. 그럼 누구부터 먼저 줘? 얘부터 먼저 줘? 얘부터 먼저 줘? 얘네부터 먼저 주잖아. 5,500씩. 얘가 먼저 주니까 얘는 나중에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방이 몇 개입니까? 그부터 물어봐요. 그럼 은행 직원들 가르칠 때 대부분 애들 이거부터 가르친단 말이야. 그게 최우선 변제. 이거 이제 안 당하면 뭐 하게 돼요? 등기를 하지 않고 신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결혼 시간에 배울 거야. 담보 신탁할 때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담보 신탁할 때는 그게 이제 담보권 신탁할 때는 돈 많이 뽑기 위해서 신탁을 이용한단 말이야. 자, 그런 게 다 법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외운다, 지금. 밑에 2번에 소액 보증금. 요게 바뀌어서 제가 고쳐드릴게. 시행령 11조. 법 제8조에 따라 우선 변제, 이게 이제 최우선 변제야. 최우선 변제 바로 지금 차이는 보증금이 다음 각 고금원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네 가지, 그죠? 자, 요게 이제 바뀌었어요. 여기서 다 1,500만 원씩 보태면 돼. 1,500씩 다 올랐어요. 1,500씩. 가보죠. 1번. 서울특별시는 1억 5천인데 1억 6,500으로 바뀌었어. 빨리 바꾸세요. 서울특별시가 소액임차인 얼마라고? 1억 6,500만 원이야. 그래서 법은 매년 바뀌니까 매년 책 사야 돼. 1억 6,500. 2호.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령. 그리고 세종시, 용인, 화성, 김포는 1억 3천 바꿔 1억 4,500으로 바뀌었어요. 1억 4,500. 1,500만 원씩 다 올랐어. 그 다음 3호, 제3호,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병leg은 7천에 1,500 합하면 얼마죠? 8,500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4호,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다 외우지 말고 서울 일단에 서울이 얼마나 바뀌었다고?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500으로 바뀌었어요. 자, 서울은 시험에 나오니까 서울만 외우고, 그 다음 맨 밑에 4호, 그 밖의 지역은 상식적으로 우리 안동이란 말이야. 안동, 예천, 봉화, 영주 이런 데는 7,500만 원. 요것만 기억하세요. 시험은 서울만 나옵니다.
서울이 얼마라고? 1억 6,500이야. 그러면 1억 6,500인데 이걸 다 주는 게 아니라 약 3분의 1입니다. 약 3분의 1을 최우선 변제를 줘요. 약 3분의 1이니까 3을 곱하면 딱 5,500이야. 그러면 오른쪽 갑니다. 3번에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1을 서울특별시는 여기도 500만 원씩 더 더하면 돼. 5천이 아니라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 그럼 서울특별시는 어떻게 되죠? 1억 6,500만 원 이하 임차인을 소액 임차인이라 그래. 이 사람에게 약 3분의 1이니까, 그죠? 355, 5,500만 원까지를 먼저 최우선 변제 줘요. 5,500입니다. 그 다음 2호 이제 과밀 억제 권역은 4,800입니다. 4,800. 딱 500씩 더하면 돼. 왜? 3분의 1이고 500. 아까 밑에 분모는 얼마씩 더했다 그랬죠? 분모는 얼마 되었어요? 1,500씩 올랐잖아. 1,500. 분자는 3분의 1이니까 500씩 오르면 되겠죠? 그 다음 3호 광역시는 2,800입니다. 2,800. 자, 그 다음에 4호 그 밖의 지역은 자 2,000에서 2,500을 올렸어요. 2,500. 자, 2,500. 왜 그러겠어요? 자, 그 밖에 완동이 얼마였죠? 7,500이었잖아. 7,500에 딱 3분의 1이니까 2,500입니다. 쉽게 해서 작년보다는 얼마 올랐냐? 분모는 1,500 올랐고 분자는 500씩 오른 겁니다. 그게 소액 보전금 올린 거예요. 자, 서울만 일단 해봅니다. 서울 얼마나 올랐다고? 1억 6,500. 그리고 분자는 5,500입니다. 그걸 암기해 줘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안동은 얼마라고요? 기타니까 7,500 중에 얼마까지? 2,500까지 최우선 면제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동 거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죠. 극단적으로 이렇게 돼요. 자, 이 집에 방이 4칸인데 안동에서 자 A가 B, C, D가 전부 소액으로 들어갔어요. 소액 들어갔는데 아까 얼마였죠? 7,500이란 말이에요. 7,500. 그럼 A가 여기다 7,500이 들어가. 왜? 방이 컸어요. 조금 작아. 그래서 6,000에 들어갔어요. 여기 더 작아. 5,000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5,000에 들어갔다고 하죠. 전부 다 7,500 이하니까 소액 임차인이죠. 이게 이제 경매 들어갔어요. 방이. 자, 경매 들어가서 얼마에 경락되느냐.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1순위에 먼저 저당권자가 있었어. 2월 2일 날. 자, 한번 해보죠. 얘는, 자, 3월 1일 날, 자, 대항력과 확정일자 같이 줬어요. 얘는 3월 2일 날 확정일자. 얘는 3월 3일 날 확정일자. 3월 4일 날 확정일자입니다. 그럼 다 확정일자 누구보다 늦어요? 저당권보다 늦잖아요. 그죠? 다음 저당권이 막 5천만 원이라고 하죠. 피담보 채권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경매 들어갔는데 얼마에 경락되느냐 하면 자, 2억에 경락이 됐다고 하죠. 2억에. 자, 2억에 경락이 되면 얼마에 경락된다고? 2억이요. 정의 경락대금 납입했어요. 그러면 이걸 다 주는 게 이것의 2분의 1입니다. 자, 2분의 1 얼마죠? 이게 우리 금요일 할 거, 중개사법에 실무에 시험 나온다면 이렇게. 얼마죠? 1억이죠. 자, 2분의 1입니다. 요 1억 가지고 여기다가 최우선 변제를 줍니다. 그럼 최대 이건 얼마였죠? 여기 최대 얼마까지고? 최대 얼마야? 2,500, 2,500, 2,500, 2,500 준단 말이야. 근데 줄 돈이 지금 얼마예요? 1억이죠? 1억이니까 다 2,500씩 받을 수 있죠? 그럼 얘가 2,500 받고요. 2,500 받고, 2,500 받고, 2,500 받았어. 딱 1억 다 날라갔네. 그죠? 그러면 1억 없어졌죠? 그럼 남은 돈이 얼마 남았죠? 1억 남았잖아. 1억, 요거는 이제 뭘 하냐면 우선 변제를 준단 말이야. 우선 변제. 우선 변제 누가 제일 먼저야? 저당권이 그잖아. 그러니까 저당권한테 얼마 주죠? 5천 받죠. 저당권. 그 다음 우선 변제 이 중에 누가 제일 빨라? 누가 제일 빨라? 3월 1일 확정 여기 제일 빨랐죠? 그럼 얘가 아까 2,500 받았죠? 아까. 못 받은 게 얼마예요? 5천. 여기 아까 5천 남았잖아. 5천은 얘가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A는 어떻게 돼? 최우선 변제 2,500 받고 우선 변제 5,000. 7,500 다 받아가는 거죠. 근데 얘는 얼마야? 최우선 변제 2,500 받고 우선 변제는 없죠. 얘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경락이 조금 더 됐다. 좀 극단적으로 해볼까요? 3억에 경락됐다. 그러면 이제 3억 경락되면 반이 얼마죠? 1억 5천 이렇게 돼요. 1억 5천 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2,500씩 다 줬죠? 다 줬어요. 그럼 남은 돈이 얼마죠? 5천 남았잖아요. 그 다음 여기 아까 1억 5천 남았죠? 합하니까 얼마야? 2억이 남았죠. 2억 가지고 우선면제 준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런 다 받겠, 이걸 만약에 1억이라고 하죠. 그럼 얘한테 얼마 주겠어요? 1억 주겠죠. 그럼 남은 돈이 얼마였어요? 1억 남았으니까 1억 가지고 이제 얘네들끼리 나눠주는 거죠. 자, 가보죠. 1억 가지고 얘는 아까 얼마만 받았어? 5천 있죠, 그죠? 5천 주죠. 5천. 두 번째 확정일자 누가 받았죠? B가 받았네. B는 아까 2,500 받았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3,500 남았죠. 여기서 아까 3,500 주죠. 그럼 남은 돈이 얼마죠, 이제? 1,500이네. 1,500이 두 번째 누구죠? 얘한테 주는 거죠. 3월삼 얘한테 1,500. 자, 그러면 확실한 돈이 얼마냐면 얘는 1억 다 받고 얘도 7,500 다 받고 얘도 6,000 다 받고 얘는 얼마죠? 자, 좀 4,500 받고요. 얘는 2,500 이렇게 됩니다. 이게 되겠죠? 일단 결론은 뭐냐 하면 최우선 변제를 먼저 준다. 최우선 변제 다 주는 게 아니라 안동 같은 게 얼마야? 7,500만 원. 어딘가까지만 2,500까지만 먼저 최우선을 다 주고 나서 남은 돈은 우선 변제를 준다는 거예요. 이해 되겠죠? 자, 그게 최우선 변제야. 자, 그럼 점을 조심한다. 자, 액수가 이제 바뀌었어. 서울이 얼마라고? 1억 6,500. 안동은 얼마? 7,500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 점을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3번에 최우선 변제 밑에 동그라미 1번 가면 1번. 대항 요건 및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은, 자, 소액 임차인이 적어. 서울 얼마야? 1억 6천 분의 5,500 이렇게 해요. 1억 6,500 분의 5,500. 우리 안동은 얼마고? 7,500 분의 2,500 이렇게 하면 제일 쉬워요. 일단 시험은 서울만 나오니까 서울은 외워놓고 안동은 상식적으로 좀 외워놔. 안동 시험이 안 나오니까.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뿐만 아니라 심표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대지 환가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가 있다. 자주 나옵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건물에 자, 갑이 토지 소유자고 갑이 건물 소유자예요. 자, 소유자 같아요. 같은데 이 건물에만 임차를 놨어. 우리 이제 임차인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만약에 자, 서울이다. 소액이라면 1억 5천 1억 6, 저도 헷갈려요. 자꾸 이제 바뀌지 얼마 안 돼가지고 1억 6,500만 원 이하다. 그럼 무슨 임차인이라 그래? 소액 임차인이라 그러고 요걸 넘었다 그러면 그냥 임차인이라 그래. 임차인이든 소액 임차인이든 똑같아요. 이거는 여기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경매 들어갔어요. 자, 경매 들어갔는데 땅하고 건물이 한꺼번에 경매 들어간다. 그러면 뭐라 그래? 일괄 경매라 그래. 두 개가 들어가니까 일괄 경매를 하게 되면 자, 지금 임차인은 건물에만 임차했어요. 땅도 임차했어요. 건물만 임차했잖아. 건물만 임차해도 이 토지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미친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만약에 1억 6,500 들어갔다고 하죠. 아니면 이 사람이 또 1억 6,500에 아니면 3억에 들어갔다 하든지. 자, 그럼 이제 땅은 만약에 한 2억에 경락이 되고 건물은 1억에 경락돼서 몇 대 몇이야? 1대2야. 1대2. 자, 계산하기 쉽게 요걸 이제 그냥 9천으로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9천만 원. 그럼 완전히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만 경매 받는 게 여기도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안분 비례라 그래. 1대2니까 여기서 얼마 받아? 여기 이제 9천이니까 여기서 얼마 받아야 돼? 3분의 1. 여기서
3분의 1을 받는다는 거야. 1대2니까. 여기서 얼마 받겠어요? 3천만 원 받고, 여기서 얼마? 6천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예? 땅하고 건물 다 받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건물은 안 들어가고요. 땅만 들어갔어요. 땅만 경매 들어갔다. 그럼 땅에서 다 받습니다. 예?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경매 들어가면 땅하고 건물이 함께 경매될 뿐만 아니라 땅만 경매될 경우에도 땅 환가대금, 환가대금이 바로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조금 전에 이거야. 2대1 이렇게 안분비례. 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대지와 건물이 줄거 동시에 매각되어, 동시에가 포인트야.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 임차인에게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는, 자, 대지와 건물 경매대가의 동그라미 쳐 비례하여 쉽게 2대1로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비례 분담. 자, 2대1 이런 식으로 2대1. 자, 동그라미 4번도 갑니다. 대지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 그죠? 땅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야. 땅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주택이 미등기야. 미등기인 채 이미 존재하였다면 주택은 미등기입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은 저당권에 기한 대지 경매 절차에도 최우선 변제 주장할 수가 있다. 자, 미등기의 경우도 임차 들어갈 수 있죠. 미등기 임차인도 대지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식이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4번은 자, 임차권 등기와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뒤에다가 유지라고 죠. 유지. 제목이 좀 안 좋아요. 4번에 이렇게 제목을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과 이렇게 임차권 등기 다음에 명령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유지 제목을 임차권 등기 명령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유지.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고 시험도 잘 나와요. 자, 보죠. 갑이 이제 임대인, 을이 임차인. 자,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에 이제 임대차 계약하고, 임차인이 반드시 대항력 갖추고 있어야 돼요. 대항력이 뭐였죠? 두 가지 뭐야? 인도받는다는 것은 이 집에 점유를 이전받는다는 거죠. 점유를 이전받으니까 이사 들어갔다는 거죠. 인도받고, 동사무소 가서 뭐 해야죠? 주민등록을 해야죠. 자, 이게 대항력이야. 그 다음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 뭘 받은 거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죠. 자, 예를 들면 들죠. 이사는 2월 1일 날 들어가고 주민등록도 2월 2일 했어요. 그럼 대항력 언제 갖추었죠? 다음 날이니까 2월 2일 0시에 대항력 갖추었죠. 그다음 확정일자는 같은 날 받았다고 하죠. 같은 날. 동사무 2월 2일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러면 대항력을 언제 갖추었어? 2월 2일. 그럼 우선 변제권은 언제 갖추죠? 우선 변제권은 엔드니까 요거는 2월 1일을 갖추었죠. 요거는 2월 2일이니까 마찬가지 우선 변제는 2월 2일이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선 변제는 대항력 엔드 확정일자 중 늦은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자, 주민등록은 2월 1일 했는데 확정일자를 만약에 2월 10일 날 받았어요. 그럼 대항력 언제죠? 2월 2일. 우선 변제는 언제요? 2월 10일이야. 확정일자는 그 날짜입니다. 다음 날이 아니고. 이거는 확정일자 늦었으니까 우선 변제가 늦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거 좀 조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자, 임대차가 종료가 포인트야.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주고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해줘야 되겠죠. 이게 무슨 관계야? 동시이행 관계자는 거죠. 이렇게가 동시이행 관계야. 그리고 임차인은 이제
임차물 반환하고 이사를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요걸 안 돌려, 보증금 지체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사 나가면, 자, 이사를 나가는 순간 대항력 상실해. 대항력 상실하니까 당연히 우선 변제권도 상실하죠. 그러니까 국민의 거주지의 자유가 침해당한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이제 이 보증금을 받을 때가 이 집에 살아야 돼. 사실은 임차인은 이제 저 서울로 발령이 났어요. 서울에 발령이 나고 여기서 살 수가 없어. 그런데도 만약에 서울로 이사를 갔다. 이사 가면 얘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임대차 등기는 우리 등기부 시간을 배웠죠. 어떻게 해야 돼? 공동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잖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신청해야 돼. 근데 집주인이 등기해줘, 안 해줘? 거의 안 해주니까 임차권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법을 이제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임차인이 이제 혼자 갑니다. 단독으로.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요 부동산 소지, 안동에 있다. 안동, 자, 어디로 가냐? 법원으로 갑니다. 등기소로 가는 게 아니야. 안동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요. 이거는 혼자 가는 거죠. 법원에서 딱 보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구나. 그리고, 자, 이게 대항력과 갖췄구나. 이걸 딱 보면 적법에,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등기소에다가, 바로 등기소에다가 뭘 한다? 촉탁을 한다는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임차권 등기하라고 촉탁을, 대표적인 촉탁 등기야. 촉탁을 하게 되면 이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를 촉탁을 해준다는 거죠. 임차권 등기는 갑구에 하겠어요? 을구에 하겠어요? 을구에 하겠죠? 을구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임차권 등기 해줘. 그럼 목적이 뭐냐 하면 주택 임차권 이렇게 됩니다. 여기 설정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왜? 신청한 게 아니라 촉탁됐으니까 주택 임차권. 상가라면 상가 임차권 이렇게 돼. 설정이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 대항력 갖춘 날짜, 우선 면제 갖춘 날, 이걸 적어준단 말이야. 대항력 갖춘 날짜, 우선 면제 받은 날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임차 보증금. 1억 임차인 을 이렇게 딱 등기를 해요. 그럼 얘가 오늘 등기했지만 얘는 한 2년 전으로 소급하겠죠, 그죠? 2년 전에 우리는 보통 2년 하니까 2년 전으로 소급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송하는 거야. 이제 이사 나가는 거죠. 이사 나가도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돼요. 그럼 소송 들어가서는 이제 요 2년 전하고 저당권하고 비교해가 우선 변제 받는 거죠. 보증금이 중요합니다.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야. 자, 요건 잘 외워야 돼. 임대차 기간 중인 한데 종료 후에 해야 됩니다. 자, 가보죠. 2번 신청하러 오면 신청. 동그라미 1 줄거세요. 임대차가 끝난 후, 여기에 포인트야. 끝난 후. 한자로 쓰면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차인 어디로 간다고? 주택소재지 법원입니다. 임차 주택소재지에 관할 지방법원, 만약에 대구라면 대구, 지방법원 지원 안동 또는 시군, 자 예천 그 다음 그냥 시군 법원이 바로 예천군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면 단독 신청이야. 혼자 가서 신청해. 자, 조심할 게 2번. 즉, 임대차 기간 중에는 안 돼. 기간 중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신청이 안 됩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자, 동그라미 5번 가죠.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법원에 가면요, 돈 들어가요. 법원에 항상 돈 들어갑니다. 왜? 법원은 전부 서면이니까.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비용 들어가죠. 그럼 또 등기할 때도 비용 들어가잖아요. 또 비용은 누가 내야 되겠어요? 일단 임차인 냅니다. 임차인 내고, 그럼 이거는 사실 누가 잘못해 등기 비용 들어가는 거야? 임대인이 잘못했잖아. 그럼 임대인한테 나중에
비용 청구합니다. 거기 5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동그라미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요 점을 기억합니다. 일자한 비용은 누가 낸다고? 임차인 내놓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중에 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의 효력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잘 보세요. 자, 이 사람이 보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도 안 갖췄어요. 대항력이나 그건 아무것도 안 갖췄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딱 요 등기한 때 바로 취득하게 되겠죠. 취득한다. 근데 2년 전에 갖추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 점 기억하고요. 1번 임차권 등기 명령 동그라미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격려가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면제권을 취득한다. 잘라주세요. 아직 대항력 우선면제 못 갖췄을 때는 등기한 때 취득해. 그러나 유지되는 거예요. 임차권 이전에 즉 2년 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2년 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동그라미 크게 쳐 유지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년 전에 게 유지돼요. 유지되면 어른 이사 나가도 되겠죠. 자, 이 집에서 전출 나가더라도 이사 나가더라도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돼요. 그게 오른쪽 2번입니다. 2번 임차권 등기 동그라미 쳐 이후에는 등기했죠. 이후에는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즉 전출 나가더라도 이사 나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뭐 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3번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자, 이것도 중요히 표시하고 자, 그럼 여기 이제 주택 임차권 등기가 돼서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배울 상가도 마찬가지야. 자, 등기하고 이 사람은 이사 나갔어요. 그럼 이 집에 방이 4칸이라고 하죠. 방이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벽이 비었잖아. 이사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세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 받아가지고 뭘 주죠? 보증금 줘야 돼. 돌려줘야 되니까. 이걸 세를 빨리 놔야 되겠잖아. 그러면 빨리 놓아야 되니까 싸게 놓겠어? 비싸게 놓겠어요? 싸게 나 빨리 나가잖아. 싸게. 그래서 빨리 싸게 A, B, C, D에게 아까 소액 보증금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1억 6,500 이하를 놓습니다. 그 다음에 1억 6,500, 1억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최우선 변제 받아가면 얘는 최우선 변제가 늦잖아. 못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최우선 변제를 못 받아갑니다. 이 점 조심해야 돼요. 임차권 등기가 먼저 돼 있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못 받아요. 그 3번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동그라미 크게 쳐 소액 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변제권이 뭐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소액 임차인은 원래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뭐 하노이는 안 된다?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나중에 들어간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안 됩니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다음 4번도 워낙 많이 나왔죠. 아까 자 4번 이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보증금 임차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동시 이행 관계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런데 임차권 등기면 등기했어요. 이때는 조심해야 돼. 이게 왜 등기된 거야? 이 보증금이 지체됐으니까 한 거야. 그랬을 때는 자 보증금을 먼저 주고 여기 나중에 말소해야 됩니다. 이건 일명 법정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왜?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이 법정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때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고 임차권 등기 말소는 후이행 관계입니다. 조심해야 돼. 4번 중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조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이고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선보다 선이행 의무가 된다. 이걸 적어 동시행 X입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선후이행 관계야. 자주 나와요. 임차권 등기 명령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낙 많이 나와요. 다음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줄거세요.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자, 여기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임차인을 임차보증금 1억이라고 등기가 딱 됐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만약 경매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 경매 들어가면 자, 법원에서는 등기부를 딱 보니까 임차인 보증금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줍니다.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자,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가 있으니까 임차인은 뭘 하지 않아도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요즘은 조심해야 돼요. 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단독 신청이죠. 자, 이거는 단독 신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독 신청 빨리 하죠. 이것은 자,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공동으로 민법상 임차권 등기한 것도 효력은 똑같아요. 절차만 다르고 요거는 공동 신청이죠. 요거는 단독 신청이고 효력은 똑같아. 그게 이제 4번 얘기입니다. 민법에 의한 주택임차권 등기 땡땡 저거 공동신청이야. 공동신청. 자, 주택에 대해 민법 621조 몇 조는 몰라서 그냥 주택에 대해 민법에 의해 등기하더라도 똑같은 효력은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까지 생긴다. 효력은 똑같아요. 절차만 달라. 똑같습니다. 자, 밑에 문제 보세요. 예제 작년 저작년 문제네. 30일에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자, 답은 을 소유 X주택에 관하여 자, 소유자가 누구야? 을이죠. 그러면 을이 바로 임대인이라는 거 나와야 돼요. 소유자가 임대인이잖아. 그다음에 이제 을이 임대인이니까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갑이 임차인이겠죠? 자, 문제를 빨리 푸는 요령입니다. 갑은 을 소유 X주택에 관해 을과 보증금 3억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했네요. 자, 3억 원이니까 소액 임차인은 아니죠? 서울에서 1억 6,500이니까 소액은 아니다. 3억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18년 3월 5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추었어. 18년 3월 5일이 대항요건 확정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병은 18년 5월 6일 X주택에 관해 저당권 취득했네요. 그러니까 병은 5월 6일 날이야. 그리고 갑은 20년 3월 9일 X주택의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줄거세요. 임차권 등기를 마쳤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했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유지가 돼요. 옳은 것은 자, 1번 자, 임차인 갑은 임차권 등기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하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얼마나 쉬워? 답 1. 싱긋이 없고 나오는 거야. 그죠? 2번부터 5번까지 풀 필요 없어요. 얼마나 쉬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밑에 푸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같이. 치과가 나와야 돼. 여기는 우리 공부하니까 한번 풀어보겠어요. 2번. 자, 임차인 갑이 20년 3월 10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지금 임차권 등기를 언제 했어요? 3월 9일 날 등기했죠? 이사 나가도 대항력 상실하지 않죠? 이사 나가더라도 대항력을 잃는다 아니죠? 대항력은 유지된다. 이것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하는 거예요. 3번 조금 전에 봤던 거네요. 을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갑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틀렸죠? 동시행이 아니라 뭐죠? 선후이행관계에 있다. 선후이행입니다. 동시행이 아니다. 4번. 경매가 20년 6월 9일 개시가 되어 조금 전에 했던 거네요. X주택이 매각이 되면 갑은 등기했으니까 배당 요구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갑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병보다 당연히 최우선 면제받을 수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 배당 요구 안 해야 됩니다. 5번. 만약 20년 4월 5일 정의 X주택을 보증금 이용으로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되면 자, 정은 매각되면서 정은 언제야? 4월 5일이죠. 가장 늦었잖아. 병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는 없다. 가장 꼴찌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마치고 다음 5번 갑니다. 존속기간 보장. 자, 4조 최단기 1년. 자, 제1항 갑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4조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최단기 2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걸 많이 냅니다. 자, 임대차 기간 안 정했어요. 기간 안 정하면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간주한다. 본다. 그러니까 최단기 2년 보장해요. 자, 그런데 임차인은 전 반대입니다. 자, 임차인 조심해야 돼. 만약에 기간을 짧게 해서 1년으로 정했어요. 1년으로 정해도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요 짧은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은 선택이야 1년 선택해도 되고 또는 얼마 2년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임대인은 안 돼요. 임대인은 반드시 2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 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유효 주장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안 돼. 이런 걸 변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래요. 다음 2번.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계속 망한 걸로 본다? 존속되는 걸로 본다.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지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반환받을 때까지는 계약은 안 끝나고 존속된 걸로 본다. 다음 2번 또 중요하죠. 묵시의 갱신, 법정갱신이야. 묵시의 갱신, 법정갱신. 가만히 있으면 계약이 갱신된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 같은 말 법률 규정으로 갱신한다. 법정갱신이라 그래. 자, 이것도 작년에 바뀌었죠. 자, 6개월부터 저장까지만 1년이었는데 1년이 아니라 2개월까지죠. 자, 갑니다. 6조 계약갱신 제1항. 임대인이 자 출근나간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동안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즉 보증금을 올리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가만히 묵시한 경우야.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앞전자 앞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걸로 본다. 좀 잘라주고 반대로 임차인도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또한 같다. 법정갱신사에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 가만히 있었어요. 임차인 보고 야 나가라 통지도 하지 않고 보증금 올리다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 그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걸로 본다. 조건은
전임대차하고 똑같아요. 전임대차가 보증금 1억이었다. 그럼 1억으로 그대로 갱신되는 거예요. 또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야.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통지 안 하면 그대로 갱신되는 걸 법정갱신, 묵시의갱신이라 그래. 이걸 일명 우리 사회에서는 자동갱신이라고 하죠. 자동갱신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법정갱신, 묵시의갱신이야.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자 계약 내용은 종전임대차와 똑같아. 또 문제는 기간이야. 기간 정해서 안 되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기간의 문제야.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간은. 자, 그 밑에 바로 제2항, 제1항의 경우, 그러니까 묵시의 갱신의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게 포인트예요.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되면 2년으로 본다. 근데 묵시적 갱신이 안 되는 거, 임차인이 잘못했을 때야. 2항, 이익이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했거나, 임차인 잘못했잖아. 이익이 연체했거나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정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몇 번 월세 안 내서 이익이 연체하거나 현저하게 의무를 위반하면 법정갱신이 안 돼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6조 A입니다. 자, 묵시적 갱신되면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그랬죠? 2년으로 간주해요. 자, 이 집에 자, 자, 2년 계약했다가 임차인이 2년 계약했다가 계약기간 만료되기, 자,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가만히 있었어. 둘 다. 그럼 기간이 몇 년 돼요? 2년으로 본다. 몇 년? 2년. 요같네, 그죠? 1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2년으로 되니까 임차인한테 유리해, 불리해? 유리해, 불리해? 어떻게 생각해요? 기간을 2년을 해주니까 임차인 유리해, 불리해? 네? 유리해, 불리해? 기억이 안 나요? 산수가 안 돼? 네, 이거는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뜯어고치면, 왜냐하면 임차인은 이 집이 반지하야, 반지하. 반지하가 돼가지고요. 반지하는 뭐야? 뭐가 나옵니까? 반지하 되니까? 곰팡이가 엄청 꼈어요. 곰팡이 꼈는데 임차인이 막 일을 하다 보니까 2개월 전까지 나간다 그래야 되는데, 나 나가겠다만 했는데 말을 잘 못했어요. 1개월 29일 전이야. 하루 차이로 나가겠다는데 말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살아야 돼? 2년 살아야 돼. 2년. 애가 또 1살짜리야. 애는 폐렴 걸리가 죽어버려.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법을 뜯어고쳐야지. 너무 길게 하니까 안 되잖아. 그랬을 때는 임차인이 뭐 한다? 언제든지 조심해야 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가겠다. 임차인 언제든지. 그럼 임대인이 지금 보증금을 은행에 했다. 남한테 빌려줬잖아. 그 사람 보증금 마련할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몇 개월 지나야 돼?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요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임대인 해지 통보를 못해. 임대인은 나가라 소리 못합니다. 임차인만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 그럼 즉시 나가는 게 아니라 몇 개월? 3개월 지나야 해지가 돼요.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게 6조 2야. 자, 묵시적 갱신에서 해지. 자, 제1항. 제6조 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줄여서 묵시적 계약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동그라미 크게 쳐. 언제든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임차인만 그래. 임대는 안 돼. 그럼 제2항 적시가 아니라 3개월 지나야 돼.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 받은 대로 몇 개월? 3개월이 지나야만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요걸 이제 합격한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와요. 여러분 합격하고 나면 다 까먹었잖아. 2, 3년 지나고 나면 다 까먹었으니까 요거야. 자, 법정갱신되면 누구만 해지할 수 있다고? 임차인만 할 수 있어요. 적시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3개월 지나 해지가 돼. 그리고 임대인은 쉽게 얘기해서 3개월 있다가 보증금 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제발.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뭐라 그래?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래. 임차인만 보호하는 규정이야. 그런 점을 조심해. 그 밑에 해설해 놓고 있죠. 임차권이 묵시적 갱신되면 임대인은 2년의 최단기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오른쪽 그 예제 문제 하나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자, 예제 어른 갑소유 그러니까 갑이 임대인이네요.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 갖추고, 대항요건 두 개 적어봐. 뭐죠? 인도 더하기 주민등록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옳은 거. 자, 1번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 몇 년이라고 그랬죠? 2년이다. 정확합니다. 답이 너무 쉽게 나오네. 답은 1번. 뭐 다른 건 안 읽어도 돼. 시험장에 가면. 여기서 공부하니까 좀 풉니다. 2번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했어. 1년으로 약정하면 임대인은 1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임대인은 1년 주장이 돼? 안 돼? 안 되죠? 임차인은 되죠. 자, 을이 누구야? 을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그 기간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있다.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됐어요. 근데 누구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임차인 을이죠. 임대인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다가 아니 이거는 없다죠. 없다. 임대인은 안 돼요. 임차인은 할 수 있고. 3번 을은 자, 임차인 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가 포인트야. 전에 X주택 소재지에 관할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가 있다. 틀렸죠. 임차권 등기 명령 뭐야? 종료 후에 해야죠. 임대차가 끝난 후에 해야죠. 후에 여기 틀렸네요.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자, 을은 대항력이 있었잖아. 그죠? 을은 제3자 병에게도 임차권으로 말 수 있죠?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뭐 갖추고 있었으니까 대항력. 이렇게 됩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계약갱신하고 가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좋은 거 많죠?